바로필과 함께하는 이거 물어봐도 되나?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민입니다. 드디어 제가 물어보고 싶은 주제에 당도했습니다. 오, 네, 아니 왜냐하면 저는 마케터니까 가끔씩 그 광고가 뜨면은 되게 유익 있게 살펴보거든요. 근데 저를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기분 나빴나? 신경을 거슬리게 했나요? 네. 그게 왜 제 기분을 나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유튜브인가 그걸 이렇게 내려보다가 당신의 몸 안에 있는 비만 세균을 알고 계신가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인트로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아유, 진짜 막 마케터 하는 사람들 진짜 별별 세균을 또 다 만들어내고 비만 세균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서 살 빼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비만 세균이라는 게 정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바로필 프로그램 중에서 뭐 당독소? 맞아요. 이런 클리닉도 있고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섭취하시는 음료 중에 뭐 클렌즈 주스 맞아, 디톡스 네. 유행했었죠. 네, 네, 레몬 네. 디톡스 막 이런 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몸 안에 씻어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건가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웃으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딱 오늘 오자마자 원장님 비만 세균이라는 것이 정말 있나요?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오자마자 물어보셨어요. 그래요. 충분히 할 만한 이야기인데, 이걸 깊게 들어가면 역시 굉장히 복잡한 얘기기는 하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현대 시각에서 보면은 비만 세균은 있어요. 있고, 다만, 내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제키님한테. 네. 사람을 뚱뚱하게 하는 균은 좋은 균이에요, 나쁜 균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제 함정에 빠지지 않죠. 나쁜 균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나쁜 균은 아닙니다는 뭐예요? 좋은 균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뚱뚱해도 좋지 않고, 너무 말라도 좋지 않고, 약간 이런 이렇게 피해 가시겠다. 유령이 너무 많이 생기셨어. 근데 맞죠? 그러니까- 정답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조선시대의 옛날 사진들 가끔씩 나올 때가 있잖아요. 거기 뚱뚱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네. 잘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눈에 띄게 좀 덩치가 큰 사람들이 흔치 않았어요. 그때 비만 세균은 유익균이었을 거예요. 네네네. 유익균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인들, 우리는 자꾸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얘가 유해균이 돼버린 거죠. 지금은 나쁜 세균, 비만 세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얘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마른 사람한테는 얘들이 좋은 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뚱뚱한 사람한테는 나쁜 균이 되는 거죠. 제 비만세균 퍼다가 마른 사람 주고 싶네요. 이렇게 전달도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윙 해가지고 이렇게 손 잡으면 이렇게 윙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오늘 지금 이제 궁금한 거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한 500시간은 아니고 좀 너무 과장이고 하여튼 굉장히 오랜 시간을 50시간은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좀 국한해서 얘기를 하면 어쨌든 우리 몸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 같은 것들, 그러니까 유익균이 충분한 상태가 되면 살이 찔 확률이 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제키님이 물어보신 그거는 퍼미티큐스라고 알려진 균이에요. 반대로 이제 살이 찌지 않게 하는 균은 박테리오데테스. 좀 말이 어렵죠. 어려워요. 데테스. 그렇게 박테리오데테스야 읽는 게 나에게 맞을 와라. 거예요. 이 두 균이 결과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근데 비율의 차이예요. 비율의 차이. 퍼미티큐스라는 균이 많으면 왜 이게 왜 살찌는 균이라고 불려지냐면 자꾸 에너지를 축적하는 쪽으로 얘는 대사를 해요. 끌어모으는 쪽으로. 반면에 박테리오데테스는 좀 에너지를 소모하는 쪽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몇 대 몇의 비율로 있느냐에 따라서 좀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될 수도 있고
덜 찌는 체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율 또한 좀 유전적인 요인이 많이.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한 건 찾아본 일이 없는데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하지만 생활 습관 속에서 변해요, 이건. 변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각각 그 균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이제 또 진짜. 원래 있는 얼마나 균이냐 들어오느냐는 건데 그거는 제가 좀 찾아보고 아, 네. 다음 녹화 때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현재는 몸에 존재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비율을 봐야 되는 거죠. 혹시 그 박테리오 데테스를 늘리는 방법이 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많이 한다인가요? 네. 이런 건 다 뻔할까 이렇게. 뭐 그런 쪽이에요. 하기 왜 싫은 잠만 거. 자고 평생 누워있고 막 단 거 많이 먹고 군것질 하면 생기는 박테리오 데테스는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좀 현대인들한테 유익하지 못한 균들은 주로 좀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음식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지방이나 단 거. 뭐 그런 걸 선호하고, 좀 건강한 균들은 주로 이제 불용성 탄수화물, 그러니까 섬유질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키님의 고민은 그걸 거예요. 살이 찌는 쪽으로 작용하는 균을 어떻게 줄일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일단은 이게 세균이라고 칭하는 건 맞다. 그러면 이거를 먹어서 없앨 수 있다면 먹어서 더 생기게 할 수도 있나? 근데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게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제키님은 뚱뚱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은. 맞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현재는 제가 볼 때 괜찮으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괜찮으시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조율할 수 있을까 할 시간에 운동을 하세요. 그래도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살 빼는 데는 왕도는 없어요. 물론 그거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드려요. 단시간에 살을 빼기 위한 방법이나 빠르게 살을 빼기 위한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내가 만약에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된다거나 나 정말 저 옷을 입어야겠어라는 목적이 있다면 그럴 때 단기간 빼는 거는 가능하기도 하고 저는 충분히 현대인들한테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 상태를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거는 오히려 더 살이 찌는 체질이 돼요. 살을 이렇게 빼잖아요. 빠질 때도 이렇게 보통 계단 형태로 빠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안 빠지다가 훅 빠지고 안 빠지다 훅 빠지고 이런 게 많은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뭐 예를 들어서 65kg에서 시작해요. 그럼 이제 65에서 55까지 빼요. 그랬다가 또 한 1년 지나면 67이 돼요. 여기서 다시 또 몇 년 있다가 나 살 빼야 되고 또 열심히 살을 빼서 55까지 빼요. 그럼 다시 또 72가 돼요. 다시 55를 빼요. 또 그러면 76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 다이어트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개미지옥이야. 게 요요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살찌는 체질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싫어. 너무 짜증나. 아니 물론 네. 저도 갑자기 저주를 들은 듯한. 아니 저도 비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할 이야기는 없는데 반대로 제가 비만이고 살이 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 빼는 재주는 없어요. 꾸준함이 아닌 이상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꾸준함. 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가 감히 살 빼는 얘기를 할 자격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그래도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생활의 변화예요. 변화. 가장 살 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을 자요. 8시간을 자는 걸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 대신에 맨날 10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갑자기 7시에 일어나요. 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똑같이 8시간을 잤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체중에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입장에서는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되게. 그런 아. 분은 3시간만 일찍 일어나도. 그러니까 3시간 일찍 일어나지만 3시간 일찍 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총 자는 시간은 같은데, 그러니까 그 변화에 우리 몸은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생활 속에서 물론 건강한 쪽으로 뭐 술을 안 먹던 사람이 술을 먹어서 살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저 방금 그거 그렇지. 물어보려 했는데. 평소에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10시에 일어나도 그러냐고. 근데 그건 일정 부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이 변화를 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에너지를 소모해요. 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항상 운전하고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네. 그러면 살이 빠져요. 근데 그거는 이해는 가시잖아요? 네. 당연히 걷는 시간도 네. 늘어났고 또 약간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살이 빠지는데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니까 살이 빠졌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살이 빠질까요? 아.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은 거기에 적응돼 있어요. 그쵸. 당연히 안 빠지죠. 왜냐면 전 맨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뭔가 들어서 억울하네요. 변화가 중요해요. 거기에 변화. 적응되어 있는 내 아, 몸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포함인가요? 저는 그건 조금 예외라고 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살 빼는데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쵸.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 먹어요. 물론 아. 먹기도 하고요. 네. 우리 몸에서 우리 그전 이물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스테로이드가 많아져요, 몸에. 스트레스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어요. 아. 다만 제가 얘기했던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스트레스에는요, 유 스트레스와 디 스트레스가 있어요. 유 스트레스는 뭐냐면 긍정적인 스트레스예요. 몸에 도움이 되는. 막 운동하고 이런 거요?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서 더 건강하고 활력을 찾을 거야. 그러면 7시에 일어나면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도 일어나서 열심히 뛰다 보면 그건 유 스트레스예요. 아. 나 마케팅에서 정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사람이 될 거야. 이거는 스트레스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성공하려면. 하지만 그건 유 스트레스예요. 음. 근데 아, 근데 우리가 디 스트레스는 뭐냐?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먹고 살라니까 정말 짜증나네. 이거 디 스트레스고요. 아니, 나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건데, 왜 우리 저기 위에 분은 그렇게까지 나를 쫙댈까? 예를 들면. 그거 디 스트레스죠. 그래서 유 스트레스는 긍정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고요. 디 스트레스는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정신적 스트레스는 디 스트레스가 그쵸.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는 제가 거. 요즘 살이 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그 이유는 그래서 저 다음 주에 못 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지막 인사까지 해야 되는 거. 이거 정말 너무 리얼이었어. 그래서 오늘의 그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은 네. 살찌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하는 균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거를 따지기 전에 전체적인 우리 유익균의 환경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더 먼저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고민하실 시간에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처방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항상 한 갈래로 모아지는 게 너무 화가 나네. 저도요. 항상 아. 건강한 음식 먹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결론이 저는 너무 요즘 말로 맞아요. 킹 받습니다. 킹. 네. 진짜 아무리 찾아봐도 막. 먹는 거 음. 좋은 거 먹고 운동하는 거. 그밖에 없어. 너무 싫어.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제 지인은 공감하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신혜님은 콜라 드시나요? 그래서 네, 전 콜라 먹습니다. 남자야. 네, 전 콜라 먹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콜라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왜 콜라를 안 드시나요? 콜라는 몸에 안 좋으니까요. 말투가 그러네. 네. 갑자기. 네, 이경영 씨세요 혹시? 안 좋으니까요. 뭐 그래서 진행시켜. 저 진지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기적의 논리를 펼쳤었는데 콜라를 참으면서 받는 스트레스. 아니 이거 나 너무 공감돼요. 네. 진짜. 콜라를 진짜 좋아하는 분들은
알잖아요, 다들. 그쵸? 응. 그쵸? 참기 지금. 힘들어요, 진짜. 네, 너무 네. 약간 궤변이잖아요. 아니, 근데 뭐라고 했구나. 그 분이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콜라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살아. 네, 너무 땡땡님, 참은 거예요? 땡땡님 콜라 드시네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스트레스. 여태까지, 예, 쌓아왔던 스트레스가 뭐 더 안 좋을 거란 생각이 콜라 들더군요. 진행시켜. 콜라 진행시켜. 콜라 배달시켜. 제로 콜라 말고 일반 콜라로. 저희 세 명만 너무 웃기고 죄송해요. 어떻게?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지금 제키님한 얘기가 사실 네. 뭐 아니 다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도. 아, 저희가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거기서의 문제는 네. 우리가 이미 쾌락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쾌락을 맛본 이후에 그 쾌락을 잊고 살라고 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죠. 그거는 사실 콜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달달한 음식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뭔가 리셋이 필요한 거예요. 리셋.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라를 끊는 방법을 팁을 하나 드리면요. 네. 콜라를 먹던 사람이 콜라를 갑자기 끊으면 진짜 힘들어요. 저 이거 저만의 꿀팁 하나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콜라가 밤마다 땡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콜라를 마시면 안 되니까 300ml 소다수를 사는 거죠. 탄산만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이제 콜라가 땡길 때마다 그걸 원샷을 하는 거죠. 이 방법은 좀 괜찮은 거 그게 같으신가요? 팁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을 끄잖아요. 음. 그 콜라하고 사이다 구별 못 해요. 네? 거짓말. 거짓말 진짜. 저는 이거 많이 저는 들어보긴 했어요. 저도 할수 들어봤어요. 있어요. 뭐 제로콕이랑 그냥 콜라를 뭐 이렇게 블라인드로 해서 하면은 구분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했던 거고 네. 제로 콕하고 콜라는 구별할 수 있죠. 맛이 달라요. 감미료가 달라요. 근데 눈을 감고서 콜라냐 사이다냐 구분하라고 하면 못한다라는 말씀. 거의 못해요. 99% 못해요. 이거 예? 부터 이거 다음에 같이 해요. 다음에. 99% 못하고요. 난 물론 100%할 수 있어요. 뭐 저 150% 할 수 있어요. 그 최소한도 그거는 3번에서 5번은 연달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맞춰지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거의 구별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콜라와 사이다가 뭐가 좋으냐 그러면 사실 뭐 비슷한데요. 그래도 색소가 없는 쪽을 먼저 심리적으로 하나씩 이제 이동하는 거죠. 사이다를 먹다가 조금 괜찮아질만 하면 소다수에다가 건강한 청 같은 거, 네네네. 네. 뭐 오미자청 어, 뭐 이런 걸 에이드네요. 넣어서 음. 먹으면 또 한 단계가 내려와요. 그냥 먹을만해. 심지어 더 맛있네? 이런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탄산수인데 당분이 없고 향만 들어간 게 있어요. 우리 지금 먹고 있잖아요. 라임. 그쵸. 맞아요. 이건 당분은 거의 없는데 향이 있거든요. 네. 그럼 또 한 단계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플레인 탄산으로 바꾸면 돼요. 플레인 탄산이 뭐죠? 아무 맛, 아무 그러니까, 맛도 안 나는. 아, 제가 아무 그거 맛도 나지 좋아요. 않는, 저도, 전혀 저는- 맛이 나지 않는 탄산. 저는 향 플레인. 들어간 거보다 플레인이 훨씬 나아요. 맞아요. 저는 좀 이 애매해. 향 향이. 들어간 탄산수 먹잖아요. 좀 짜증나요. 왜요? 이게 맛도 안 나면서 냄새 가지고 날 가지고 놀라고. 그래서 왜냐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이 이제 어떤 의미를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저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잘 보면 우리 몸에 유해한 것들을 하나씩 빼나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콜라에서 사이다에서는 색소를 제거하고 사이다에서 청으로 오면서는 인공 단맛, 인공 감미료를 빼고 천연당에서 향으로 올 때는 당분을 제거하고 이 향도 사실은 화학적인 향일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게 플레인으로 올 때는 향을 제거하고 음. 근데 이제 마지막 남는 건 탄산은 탄산. 몸에 괜찮은가? 그 궁금해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탄산은 소화를 방해한다고 돼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생수로? 깨끗한 생수. 클린 워터로 오는 거죠. 아.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이런 단계로 줄이면 콜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벌써 그거를 줄였으면 제가 살을 뺐죠. 아, 열심히 움직이면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렇게 결국엔 이렇게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걸로 네. 그리고 생수를 마시는 걸로.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콜라를 너무 애정하는데 이거를 딱 오늘부터 끊어. 이거는 진짜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어쩌면 그 스트레스는
콜라를 끊는 것보다 몸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완전 오. 디스트레스라서.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거치시면 그거는 좋은 유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콜라가 몸에 좋지는 않잖아요. 좋은 음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스트레스를 이렇게 쿠션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키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개인적인 생각은. 네. 결국엔 모든 게 다 밸런스가 중요하고. 네, 밸런스가 그쵸. 중요하고 다 결국엔 밸런스, 유익균, 생수를 유익균,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 다 중요하고.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운동, 적절한 생활 습관, 적절한 식사, 네. 아, 뭐. 어쩔 수 지금은 없네요. 뭐, 네, 뭐, 저희는 비록 야식으로 샌드위치를 먹었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이걸 좀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좀 건강해졌네요, 그래도. 자꾸 ASMR을 하려고 해요. 빨리 마무리하시죠. 빨리 네. 마무리하셔야죠. 네. 그러면 네, 사사로운 질문들을 당당하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물어봐도 되네. 안녕. 안녕. 근데 저희 좀 화음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